지난번 제가 이제 혼자 방송하고 우리 유비네빈 어머니께서 올려주신 감사의 표현 잘 읽었습니다. 도움이 되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기쁘고, 안심이 됐어요. 네, 방송 듣고 너무 감동했다고 몇 번씩 들었대요. 재현쌤 진심이 느껴지는, 진심이 와닿아서 너무 힘이 나고, 네. 마치 마음을 알고 있듯이 하나하나, 예. 네. 감사합니다. 얘기해줘서 너무 좋았다고. 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청취자들이 이 방송 듣고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하시면서 화이팅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닉네임을 참 푼수. 우리 태은쌤이 없어가지고, 네네네. 너무 아쉬웠다고 올려주신 분이, 네, 올려주신 분이 푼수, 조은이 맞아요. 엄마님. 조은이 엄마님이시구나.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 난다고 그렇구나. 태은쌤의 존재감이 얼마나 컸는지 느꼈습니다 그래요.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잘 진행해 주신 또 재현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글 올려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진짜 푼수님께서는 정말 태연쌤이 후하고 호흡을 고르고 했었던 거 고맙고 그렇다고 문자 주셨네요. 그들도 조금은 듣겠죠? 중간에 아들도 나오고 남편도 식탁에 앉아요. 네, 잘 들으셨기를 바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사연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네, 올리비아 님이 네. 긴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감수성이 아주 무척 예민한 6살 딸아이 같아요. 네. 근데 얼마만큼 감수성이 예민하냐면 할아버지가 사주신 빵을 먹으면서도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고 하고 아빠가 네. 야간조로 출근을 하면 아빠 힘들까봐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한대요. 네. 야, 세상에 정말 마음이 따뜻하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엄마의 걱정은 이런 건 이제 다 좋은데 어린이집에 가면 엄마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고 하면서 이게 지금 2주를 계속 매일 울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죠? 엄마가 좀 걱정되긴 하겠네요. 마음이 아프고. 근데 궁금한 거는 네. 갔다 와서는 또 잘 노는 거 맞죠? 네네. 네, 잘 지낸다는 거죠? 네. 헤어질 때. 너무 감수성이 예민해서 봉을 타나 싶다가도 또 혹시 몰라서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를 또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쵸. 이것도 또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수성이 예민하다, 그러니까 센시티브하다 하잖아요. 근데 예민하다는 건 어떤 걸까? 사전적인 정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의를 내려보자면 관계 내에서는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느끼고 주변의 그런 공기나 에너지를 빨리 감지하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는 자기 가슴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정이라든가 뭐 어떤 생각도 금방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감수성이 풍부하다, 또 예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거나 성격이 예민하거나 그러면 인생 살기 되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건 그만큼 사회생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알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좀 더 사회활동을 할 때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태연쌤은 어릴 때 어땠어요? 감수성이 좀 예민했나요? 아니면 둔했나요? 저는 후자의 한 표. 저도 맞아요. 왜 이렇게 다 둔했지? 제가 아니라 네. 저는 태연쌤이 후자일 거라는 거예요. 그랬구나. 네, 그런 것 같아. 둔했던 것 같아. 감수성? 너무 없어갖고. 그러니까 지금도 둔해. 보니까.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제가 3자 입장에서 이런 아이를 봤다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사실. 그렇죠. 너무 예쁘고.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울고 그러니까 떠르르. 너무 좋을 것 같기도 네, 하죠. 마치 뭐랄까 무슨 어린이 TV 영화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 같은 맞아요. 말갈량이 삐삐 막 이런 느낌인데요. 근데 막상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걱정할 수도 걱정이 있을 될 것 수도 같아요. 있겠죠. 얘 뭐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울까. 근데 또 이런 스타일이 상처도 잘 받고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저처럼 약간 둔하거나 터프하면 상처를
잘 받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의도 안 하고 막 툭 치고 장난치는데 막 아이는 벌써 속으로 일기 쓰고 그럴까봐. 엄마는 왜 나한테 이럴까?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예민한 아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기질은 굉장히 외향적이었지만, 네네. 환경적으로 이게 점점 예민해지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나는 지금 마음이 어떤가? 퍽 하면 울고, 뭐 이렇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크면서 도움이 됐던 점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참 예뻐하셨어요. 네, 왜냐면 조금만 있어 친구들은 다 나가서 노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어질러 놓으면 선생님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와서 선생님 뭐 좀 도와드릴까요 이러니까 야. 그렇게 공부를 못했는데도 선생님들이 정말 예뻐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생활 참 그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우리 올리비아 양도 누군가의 감정을 잘 살피고 아빠가 조금만 힘들어도 아빠 걱정된다고 하고 정말 어떤 애들은 할아버지가 빵 맞으면 우유는 왜 없냐고 승질내는데 이렇게 빵 하나 받고도 감사해야 할 줄 알고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진 아이라면 우선 이런 거죠. 아이를 키우면은요. 태연쌤도 이제 혜윤이를 키우다 보면 걱정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에서 아이를 키울 때에는 아이가 어떤 성격이든 간에 걱정이 있어요. 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현명한 엄마들은 걱정해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은 걱정을 좀 안 하고 내가 걱정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걱정을 해가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가장 현명한 엄마 같은데 네. 이제 매일 2주를 울었다고 하니 엄마 입장에서는 염려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태연쌤한테 우리가 이거 녹음하기 전에 얘기 나누다가 우리 올리비아한테 그 유치원 가기 전에 자 올리비아야 나가기 전에 이제 지금 먼저 일단 울고 나가자. 우리 올리비아 또 울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 울고 나갈까? 라고 하면은 올리비아가 울까? 그러니까요. 안 울 수도 있겠다. 안 울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엄마한테 아이의 문제는 늘 심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제 아들을 키울 때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걱정이 됐기 때문에 늘 진지하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가끔은요 이게 안 진지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지한 문제도 가볍게 보면 좀 해결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올리비아의 강점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동생이 지금 마트만 가도 보고 싶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사랑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은 사실 크면서 많이 희석될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어쩌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은데 맞아요. 엄마가. 이 사회가 좀 척박하잖아요. 네, 네. 넌 저거 갖고 우냐. 많이 더 다쳐서 나중에는 속으로만 삭힐 수 있으니까 집에서라도 그런 감정을 좀 풀 수 있게. 그것도 중요하죠. 네, 꼭 우는 것만 말고도 뭐 뭐랄까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다른 노래를 방법으로? 부른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걸 표현할 수 있게 엄마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다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워나가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이요 크면은 맞아요. 이제 봐요. 엄마 보고 싶다고 절대 안 옵니다. 그냥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엄마가 너무 좋은 거죠. 네. 네,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올리비아의 엄마도 굉장히 아이를 많이 사랑하고 굉장히 아껴주시는 분인가 보다.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보통 엄마들은 아유 왜 울어? 그냥 가 그렇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마음을 쓰이시고 또 올리비아의 마음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이런 걸 보면 참 엄마도 굉장히 따뜻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좀 더 예민하다, 좀 감수성이 풍부하다 이런 아이들을 대하는 엄마들은 어떤 관점으로 아이를 좀 봐야 될까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기 전에 네. 지금 이 올리비아의 엄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솔루션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네. 글쎄 저라면은 태연쌤이라면 또 저라면은 올리비아한테 운다는 거 슬플 때 울고 그리워서 울고 염려돼서 울고 하는 거는 좀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과정 같아요. 네. 절대로 올리비아가 커서도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조금
기다려줘도 좋을 네.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진짜로 아까처럼 가볍게 올리비아 오늘 아침에 엄마가 올리비아 잘 데려다주고 올 건데 혹시 눈물이 날 것 같으면 엄마랑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좀 한번 울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 그러니까요. 잘 참다가 또 가기 직전에 온다,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 꼭 한번 안아주고 네. 뽀뽀 한번 해주고 네. 보내주면 네. 엄마가 아마 우는 아이를 버스에 태워 보내고 돌아서 올 때 그 마음이 되게 괴롭거든요. 맞아요. 아마 그래서 더 괴로우신 게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네. 그 모습까지도 좀 사랑스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귀여워요, 솔직히. 우리가 볼 땐 귀엽고. 네네네. 그냥 귀엽게 좀 이렇게 엄마여서라는 마음에서 조금 더 좀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두셔서 네. 좀 귀엽게 사랑스럽게 더 많이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 저는 우리 혜윤이가 요즘 너무 밥을 잘 먹어서 배가 정말 볼록해요. 아빠 배랑 거의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밥을 잘 먹어도 또 걱정. 걱정. 안 먹어도 걱정. 아, 게다가 또 여자인데 이게 허벅지가 튼실해도 될까? 근데 애니까 이게 다 키로 갈 거야. 키로 안 가면 어쩌지? 그렇지. 나도 애 낳으면 뱃살 빠진다 그러는데 그대로인데? 막 이렇게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그런 식으로 보면 애를 볼 때마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맞아. 얘 어떡하냐, 이 시 가야 되는데 막 이런 벌써부터 그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네, 일단 지금 현재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사랑스러운 거에 더 집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근데 그 예민하다, 감수성이 풍부하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또 뭐 둔감하다란 말보다는 뭐가 있을까요? 좀 덜 예민하다? 이렇게 보자면, 태연쌤의 부모님들 예민하셨어요? 별로 안 예민하셨어요? 별로 안 예민하셨어요. 그죠? 네. 저희 부모님 좀 예민하시거든요. 아. 이렇게 보면 어쩌면 우리 올리비아의 감수성이 풍부한 것만큼 올리비아의 엄마도 또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게 또 보일 수도 있고.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참 이게 세상이라는 게 재밌는 게 조금 예민한 사람들은요 좀 덜 예민한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 같이 편하시죠? 그죠 마음 편. 저는 저랑 태연쌤이랑 있으면 마음 편해요. 그리고 좀 네. 태연쌤 같은 분들은 또 저와 같은 사람이랑 있으면 뭔가 돌봄 받는 것 같고 좀 배려 받는 것 같고 기분 맞아요.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너무 좋은데 대체적으로 이제 부모님들과 자녀는 좀 비슷한 것들을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랑 너무 똑같은 모습을 보면 가슴이 더 아프고 더 안타깝고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그러네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모님이 예민한 경우에 아이들의 어떤 눈물이나 아이들의 힘든 모습을 보거나 뭔가 아이가 외로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더해서 더 괴로운 거예요, 엄마가. 그러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잘못해도 엄마가 죄책감을 너무 네, 느껴버린다든가, 내가 좀 더 쟤를 탄탄하게 안 키워서 그러나, 내가 쟤를 좀 더 이렇게 좀 잘 테이크케어, 보살핌을 못 줘서 그런가, 이렇게 자기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조금, 뭐라 그럴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가벼운 현상들도 되게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을까? 딱 설명해 주니까 확 이해가 됐어요. 응. 그럼 재현 쌤도 아들이 좀 예민한 편인가요? 아니면 그래서 더 힘든 남들이 부분도 볼 있었죠? 때는 네. 제 아들이 굉장히 밝고 남자답고 막 그렇게만 봐요. 그런데 네네.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그게 다 마음 안에 있는 걸 제가 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눈에도 또 보이는 거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어 선생님이 굉장히 남자 고등학교에 있다 오신 분이랑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국어 선생님이 버킷리스트를 100개를 적어봐라. 그 100개를 어떻게 적어 했더니 그러니까 생각나는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적으라 그랬대요. 그런 다음에 계속 깔아. 지우고 하면은 딱 10개 정도만 남겨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너네 삶에서 중요한 걸 거다. 그래서 제 아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래 그래서 너는 어떤 버킷리스트를 남겨놨을지 엄마가 되게 궁금하다. 그랬더니 간훈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그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버킷리스트가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그건 전 예민한 엄마잖아요. 벌써 전 어디로 갔어요? 안드로메다로 뻗어나가서 내가 얘를 이혼하고 키웠기 때문에 얘가 그게 결핍이 돼서 걔는 그거를 원했을 거다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태연쌤은 벌써 딱 표정이 밝으면서 어머 세상에 관훈이 나중에 좋은 아빠 되는 이러고 말죠. 맞아요. 그게 지금 이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간훈이한테, 근데 간훈이도 둔감했다면 그냥 그러고 말았을 텐데, 네. 간훈이가 가만히 있다가 저도 가만히 있었죠. 저도 일단 아무 말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은 뭐 이미 거기로 뻗어나갔는데,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간훈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러고 보니까 엄마, 어릴 때 제가 제일 부러워했었던 친구들의 모습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였어요. 아마 저는 잘 몰랐는데 내 어린 시절에 그게 분명히 뭐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 예민한 촉이 네. 맞았구나.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을 하던 날 전교생이 다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상을 받았는데, 졸업식 상을 받았는데, 그 큰 전광판에 강당에 그 아이의 이름, 학년, 뭐 가족 구성사항하고 이제 얘 미래 희망이 장래 꿈이 나오는데요. 좋은 아빠인 거예요. 그때가 또 딱 떠오르네. 아, 지금 잊을만 하면 떠오르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만약에 둔감한 엄마였다면 이 자식! 좋은 아빠 되겠네! 하고 끝냈을 텐데, 네. 못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무 말 안 했고, 관훈이도 가만히 있다가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민한 모자의 대화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 올리비아가 엄마가 볼 때, 아, 우리 올리비아는 어려서부터 아직 6살이면 진짜 이제 어린 건데, 그렇죠. 앞으로도 만약에 우리 올리비아가 늘 감수성이 예민하고 풍부한 아이라면, 좀 민감한 아이라면, 그래서 남의 감정도 잘 살피고, 또 올리비아가 아니라도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엄마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내 자녀가 엄마 아빠의 감정을 잘 살피고,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네. 얘기하자면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 아이라면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말하면서 쉽지가 않아요. 죄책감은 그냥 자연스러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 미안한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 우리 아이가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재산이 된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은 힘들 거예요. 애가 매일 울면, 작은 일로도 울고, 뭐 이렇게 자꾸 울면, 엄마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크면서 그건 정말 100% 없어지는 거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다른 방향으로 또 예민한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남아있을 거다. 그리고 나도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를 강점화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네. 그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민한 아이들한테 제일 놀라운 능력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마인드 리딩 능력이거든요.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마음을 잘 읽어낼 수 있는 네. 능력인데, 그 아이들이 그거를 잘 하려면 부모가 너네 왜 이렇게 예민하니? 너 왜 쓸데없는 걸 그렇게 걱정하니? 넌 왜 그러니? 이런 말보다는요, 와, 너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려고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거는 나중에 너가 살면서 참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그죠? 네. 왜냐면 걔가 사회생활을 하든 학교를 가든 그냥 정말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는 애들이 그냥 얘기를 막 하잖아요. 야, 뭐 넌 그런 것까지 생각해? 너 뭐 이렇게 예민해? 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너 별걸 다 고민한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정에서라도 그게 진짜 얼마나 근데 가정에서라도 뜬구름 잡는 그런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요. 그거 진실이거든요. 네. 저를 보세요. 그 예민한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상담도 할 수 있고, 네. 카운셀러, 사람들의 그렇죠. 마음을 돌보는 일도 할 수 있고,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공감 능력도 좋을 수 있고, 네. 그래서 그 마인드 리딩 능력이 굉장히 높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개발, 좀 장려해주고, 좀 지지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이게 아닐 거죠. 맞아요. 육아는 나를 알고 너를 백준. 네, 그거듯이 정말 엄마가 어떤 기질이고 어떤 성격인지를 알고 또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고 성격인지 아는 거가 정말 출발에 있어서 가장 큰. 네, 그것만 알아도. 근데 그거 모르면 얘는 왜 이래? 맞아요. 뭐, 나는 안 그랬는데 누굴 닮아서 이래? 이렇게 시작하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재현쌤의 딱 말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람마다 다 기질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기질은 사회적인 어떤 영향이라든가 학습, 뭐 양육관에 대한 어떤 가정의 분위기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그것이 잘 유지되기도 하는데,
예민한 아이를 안심시켜주는 거 아주 중요해요. 뭐 작은 소리에도 벌쩍벌쩍 놀라고 전쟁 날까봐 맨날 불안해하고 정말 아이가 너무나 과도하게 걱정이 많고 뭐 너무 예민하다면 엄마가 일부러라도 그래 괜찮아 하면서 안아주고 좀 둔감해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민하다는 건요 능력이에요. 모든 아이한테 능력이 있는데 또 내 아이는 이걸 듣고 내 아이는 되게 둔한데 그것도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많은 걱정과 불안을 잘 느끼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잘 도전할 수 있고 네. 살피는 것보다는 도전해 볼 수 맞아요. 있고 그러니까 직접 뭐라 그럴까 그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을 경험할 때에는요 간접 경험이 있잖아요. 네네네. 책을 통해서 맞아요. 예민한 아이들 겁이 많고 이렇게 눈물이 많고 마음이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하나씩. 다 할까 말까 이렇게 살살살 한다면 또 용감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요 어떡하겠어요? 직접 경험 네. 간접 경험이 아닌 그냥 발부터 딱 돌다리 그냥 맞아요. 만져보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도전하고. 디뎌보는 거예요. 물에 빠지더라도 그것 또한 너무 과하면 위험하겠지만 그것 또한 굉장히 능력이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모든 저마다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네. 우리의 재단으로 과소평가하거나 우리의 걱정과 불안으로 없애려고 하기보다는요, 그걸 갖고 잘 살 수 있게 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올리비아 언제까지 울지 모르지만 올리비아 어머니 절대 오래 울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1년 뒤에도 울면 저희 다시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1년 뒤에도 울면 어떡하고 우리 올리비아를 만나러 갈까? 그런데.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어머니 힘내시고 오늘도 기쁜 육아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 또 고민 있으신 분들 사연 올려주세요. 맘스라디오.tv입니다. 올려주세요. 재현 씨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벚꽃 피는 이 일주일 동안 네. 만개하는 벚꽃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까지나 소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